홍조형 타입의 호전 과정 우선 가려움증이 있다면 가려움증이 먼저 줄게 됩니다. 스멀스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줄면서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진정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홍조가 점차 줄게 됩니다. 홍조가 주는 순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만 먼저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전 쪽으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점차 외곽 쪽에 홍조가 줄면서 가려움증도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힘든 것은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잘 낫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치료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일까?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얼굴 지루성 피부염 치료하면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피지가 줄게 되면서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질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하십니다. 원장님, 얼굴이 너무 건조합니다. 얼굴에 각질이 너무 많아요. 불안합니다. 로션이나 크림을 더 발라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고, 아니면 이미 발랐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건조하니까 노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름이 생겨서 이 주름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내에서도 이 부분을 두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또 질문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피부 질환의 호전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호전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무할까요?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치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관된 치료 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호전 과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대로 안 되면 난감하죠. 저 역시도 호전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족쇄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제 환자분들이 나는 이렇게 안 낫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난감하겠죠. 하지만 이미 치료할 때 미리 호전 과정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족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유튜브에서 지루성 피부염 호전 과정, 아토피 피부염 호전 과정, 화폐상습진 호전 과정 시리즈를 매년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는 치료의 프로토콜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미세하게 정교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얼굴 지루성 피부염 호전 과정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타입별로 호전 과정이 사실은 미세하게 다릅니다. 우선 정확한 얼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타입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진단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그랬죠. 굉장히 진짜 심플하거든요. 얼굴 T존의 홍조, 그리고 얼굴에 가려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스멀스멀거리는 느낌이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자잘한 구진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주로 코 주변, 그리고 입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열대사 장애에서 발생하니까 얼굴에 상열감, 그리고 붉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됐죠. 어디를 중심으로? 코 주변을 중심으로. 그래서 코 주변에 뭐가 난다, 그리고 붉어진다, 그리고 가렵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두피에 가려움증, 비듬 등이 있다면 거의 지루성 피부염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타입이 존재한다 그랬죠. 주로 4가지 타입을 보이게 되는데 호전 과정이 각기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별 호전 과정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건 첫 번째, 스테로이드제의 사용 유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호전 과정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에서 2달 이내에 먹는 스테로이드 혹은 바르는 연고를 사용한 경우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리바운드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피부 증상 자체가 억제됐던 게 악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바운드는 그냥 증상이 악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심한 경우는 2~3배 정도까지도 확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바운드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못 느끼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바운드가 생겼다 사라지는 과정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상이 악화되고 2주에서 4주 정도 이내에 호전되는 과정과 일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별 호전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홍조형 타입의 호전 과정입니다. 홍조형 타입의 경우 얼굴에 안면 홍조와 같이 붉어지는 유형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상열감을 호소하게 되는데 흔히 사춘기 아이들이 얼굴이 붉은 경우는 홍조형 타입의 지루성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코 주변, 콧볼 주변에 홍조 있는 경우가 지루성의 특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코 밑이 붉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됐죠. 흔히 안면 홍조라고 하는 주사, 로사시아는 사실은 많은 형태가 아니라 드문 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홍조형 타입의 호전 과정은 우선 가려움증이 있다면 가려움증이 먼저 줄게 됩니다. 스멀스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줄면서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진정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홍조가 점차 줄게 됩니다. 홍조가 주는 순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마 먼저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존 쪽으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점차 외곽 쪽에 홍조가 줄면서 가려움증도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완고한 부위는 어디라 했어요? 코 주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염증도 당연히 이마부터 시작해서 외곽 쪽으로 해서 코를 중심으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 주변이 가장 오래된 병변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완고하게 안 낫는 부위는 코 주변과 인당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홍조형 타입에서 가장 완고하게 늦게 낫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조형 타입은 가려움이 줄면서 얼굴 홍조가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 심플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건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이기 때문에 호전 과정에서 각질이 생기게 되는데 홍조형 타입은 각질이 아주 미세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각질이 생기는 것보다는 약간 땡기는 느낌, 버짐처럼 각질이 약간 보이는 정도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려움이 줄면서 홍조가 줄면서 각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게 홍조형 타입의 호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전 과정에서는 호전과 악화를 조금씩 반복하면서 호전된다 그랬죠. 그래서 호전되는 과정에서 증상이 처음에 100이었는데 100이 50으로 줄었어요. 그럼 다시 60으로 증가를 살짝 하고 다시 30으로 줄고 다시 40으로 늘고 다시 10으로 줄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대사 장애라는 원인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점차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점차 우리 몸이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진형 타입의 호전 과정입니다. 구진형 타입은 홍조형 타입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조가 미세하게 있거나 혹은 심하게 깔려 있는데 자잘한 구진들이 돋아나는 형태죠. 이때 염증이 없는 구진들만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구진과 여드름 그리고 모낭염이 혼재될 수도 있습니다. 구진이 커지면서 모공을 막으면 여드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균이 증식을 하면 모낭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은 홍조가 깔린 피부 상태에서 구진들이 존재하고 여드름이라든지 모낭염도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얼굴이 대체로 피지가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호전 과정을 보면 가려움이 가장 먼저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조가 주는 것이 홍조형 타입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 피지 분비량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건조함이 가장 많은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진들이 동시에 줄게 됩니다. 이마와 유존부터 시작을 해서 코 주변, 특히 입 주변이 대체로 가장 늦게 없어지는 거죠. 홍조형 타입과 똑같이 이마 먼저 구진이 줄면서 유존 쪽으로 줄면서 입 주변이 가장 늦게 되는데, 구진 같은 경우 턱 주변과 입 주변이 가장 완고하게 늦게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구진들과 여드름이 낀 경우인데, 이때는 구진이 먼저 사라지게 되고 여드름만 둥둥 떠서 남게 되는 경우도 일반적이죠. 이건 여드름을 별도로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진들이 사라지고 여드름만 남았다면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치료가 거의 다 된 상태란 얘기죠. 여드름만 없애는 압출, 그리고 여드름을 없애는 그런 외용 조치만 해주게 되면 피부 증상 자체에서 여드름의 흔적들과 색소 침착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습진형 타입입니다. 습진형 타입은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얼굴에 진물이 나고 붉어지고 각질이 퍼진 상태로 말도 못하게 심하죠.
심하죠. 그래서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은 아토피와도 헷갈리는 오진되는 유형이 가장 많거든요. 이 경우 호전 과정은 각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습진형 타입은 각질이 심하게 형성이 되고 상피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낫는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습진이 호전인 과정에서 각질이 생기고 그 각질이 두텁게 덮이게 되는데 이걸 바로 상피화라고 하거든요. 이때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입도 못 움직일 정도로 뻣뻣하게 되죠. 그래서 사막처럼 갈라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습진형 타입에서는 이 각질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이지만 이 각질들만 떨어지게 되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빨리 낫는 게 바로 습진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각질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습진형 타입에서 각질이 생기고 호전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습진형 타입에서 습진이 심하면 피지선이 파괴되겠죠. 이런 경우 오랜 동안 지속되다가 각질이 생기고 피부가 재생되겠죠. 그러면 피지선도 재생되거든요. 피지 분비를 다시 분비하게 됩니다. 그때 피지를 분비하는 과정에서 피부 겉에 각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공을 막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드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낫는 과정에서 생긴 각질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거죠. 즉 호전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생기는 여드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습진형 타입은 호전된 이후에도 미세한 홍조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 자체가 워낙에 심한 피부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피부염 자체가 깊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도 확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혈관 확장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낭염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낭염 타입은 구진형 타입과 호전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낭염 타입은 모낭염이 생기는 비율 자체가 심했다 줄었다 심했다 줄었다 하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진형 타입보다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모낭염이 갑자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조금씩 올라오고 다시 또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조금씩 올라오는 호전과 악화의 진동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세균의 증식 자체가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잘 세균총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도라든지 음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동폭이 큰 질환이 바로 모낭염 타입이고 점차 호전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 호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호전 과정을 타입별로 잘 알게 되면 호전되는 걸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